54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2월 달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정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이제 2020년 2월 4일 날 일부 개정됐다 하는데 여기 시행은 미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행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서 왜 개정했느냐?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 해가지고 195조를 이런 취지로 신설했다는 거죠. 이 신설하기 이전까지는 검사하고 사법경찰관은 어떤 관계였느냐?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수사 지휘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죠. 이제 그것을 수사 지휘를 하고 지휘를 따르는 관계를 거기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관계로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관계로 하면서 그 지휘는 생략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삭제한 거죠. 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관, 경위 여기 사법경찰관이죠.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했다. 지휘 규정을 삭제했어.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죠. 경무관, 총경 등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함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196조 이게 어떻다는 거지? 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그랬는데 요거 수사하도록 함 이거 왜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개정 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죠. 아직 개정된 게 시행되지 않았으니까 현재 보면은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여기 인식하고 좀 전에 사료였는데 그건 똑같은 얘기고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개시 진행, 여기는 개시 진행만 돼 있죠. 여기 수사하도록 함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여기 종결이 없죠. 종결. 이전에 개정되기 이전 거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는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 한다까지만 돼 있고 종결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시 진행, 종결을 구분시켜 놓은 거죠. 여기에는 개시, 진행, 종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사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전에는 수사를 개시, 진행까지, 개정 전에는 수사를 개시, 진행까지만 했는데 종결권은 없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수사하도록 함 하니까는 종결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취지죠, 이게.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신설을 해놨네요. 해가지고 이제 지휘는 개정형사소송법에서 이제 수사지휘는 없는 거예요. 수사지휘는 없으니까는 사전에 수사지휘 이런 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송치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는 공소제기 하려는데 이게 미진한 점이 있네. 수사가 미진한 점이 있네. 그럴 경우에는 경찰이 다시 이거 송치한 거 보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공소제기 하겠나 이거 해서 보완 수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은 알겠습니다, 알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데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뭘 뜻하는지 이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는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보안 수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렇게 그 정당한 이유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해석이 다를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런 내용, 그런 예상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뭐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라 해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 경찰에 수사받던 사람이 조사받던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신고한다.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가 있든지 사실을 인식하게 알게 되었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지금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의심되는 사실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어떻게 알았다든지 했을 때 그 사건 기록 등본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송부에서 보니까 이거 뭐 법령 검토가 잘못됐네 이래가지고 요구할 수 있고 법령 검토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법령 위반된 내용이 있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여기 또 정당한 이유가 나와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송치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은 송치할 것을 이렇게 돼가지고 송부, 송치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송부, 송치. 송부는 물건 따위를 붙여 보냄. 국어사전에 송부는 물건 따위를 붙여 보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송부, 사건 기록의 등본, 사건 기록을 등본한 물건을 검찰청으로 보낸다. 이런 취지가 될 거고, 송치는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나 입건 기록 따위를 넘겨보냄 해가지고 사건을 사건 기록을 보내는 거죠. 사건 자체를 검찰청에 보내는 거를 송치. 그리고 이제 송치 외에 보내는 거를 송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송치 외에는 송부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그냥 간단하고 좀 이해하기 쉽겠어요. 그렇게 사건 송치는 수사 기록을 검찰청으로 완전히 보내는 거. 그거 외에는 송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건을 완전히 넘기라는 거죠.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한다 해서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는 검사하고 경찰하고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는 검사가 사건 넘겨 이러면 이제 바로 넘기라는 소리예요. 여기는 뭐 정당한 이유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체 없이 바로 넘기라는 거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동일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사도 수사하고 경찰도 수사했는데 경찰이 영장을 먼저 신청했어요. 그러면은 지체 없이 송치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경찰이 먼저 검사하고 경찰하고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러면은 검사가 경찰에 사건 넘겨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넘겨야 되는데 경찰이 먼저 영장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넘겨 그러지 못한다는 이런 취지죠. 경찰이 계속 한다는 거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두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영장 신청했는데 검사가 보고서 이거 뭐 보안 수사 필요하다든지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어떤 이유를 대해서 기각한다든지 그런데 경찰에서 보니까는 검사가 한 게 맞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근데 경찰 생각하고 검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경찰이 보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아니한 걸로 보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거기다가 이제 신청한다는 거죠. 심의를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항이 이 제도가 활성화가 되면은 검사가 영장 기각을 하는데 좀 더 심려를 좀 더 자세한 검토를 하겠죠. 그게 신경을 좀 쓰겠죠. 물론 지금도 신경 많이 쓰고 있지만. 4.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완전히 기록을 보내는 거죠. 송부하고 다르는 거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명과 함께 간거의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면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건 뭐예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거죠. 기소 의견으로 송치. 기소 의견이면은 혐의가 인정되면 당연히 검사한테 보내야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사건을 완전히 보내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단어를 살펴봤죠. 그 밖의 경우는 뭐예요? 기소 빼고 다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이런 거 해서 그 이유를 명시한 서명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해서 그 밖의 경우에도 송치하도록 함 하면 예전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송부하도록 함이에요. 이거는 송부하도록 함.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송치해서 완전히 가버렸고 이거는 송부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추가 설명을 보충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장만 보면은 송치하고 송부가 뭐가 다르지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여기 송부하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래서 송치하면 완전히 가고 말아버리는데 이 경우에는 그 밖의 경우 불기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마무리하니까 이제 개정돼가지고 경찰에서 종결권이 있으니까는 경찰에서 그 기록을 자체 보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검사한테 보내고 검사가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검사가 송부받은 날부터 검토하고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거리가 늘어난 거죠. 이게 그전에는 그냥 혐의 없으면 송치해서 검찰청에서 검사가 종결하고 검찰청 창고에 그냥 보존하면 끝났는데 지금은 검찰청으로 보냈다가 다시 또 검찰청에서 경찰로 보내서 그러니까 기록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기록이 검찰청에 가서 이전에는 끝나던 것을 다시 경찰로 보내야 되니까 검찰에서도 일이 늘어났고 경찰에서도 좀 검찰에서는 어차피 창고에 보존하나 경찰로 다시 보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은 경찰은 이전에 그냥 혐의 없으면서 한번 보내버리면 되는데 다시 받으니까 이게 좀 일이 늘어났겠네요. 그거는 경찰서도 기록 불기소 기록 같은 거를 보존할 공간을 기록 창고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제 검찰청에서는 그동안에 기록 보존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공간 확보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에러를 겪고 있었습니다. 에러를 겪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불기소 사건을 보존하지 않고 다시 경찰로 돌려보낸다면은 그만큼 이제 보존하는 부담은 좀 덜겠네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개정 이전에는 일단 다 검찰로 보내면은 검사가 이제 기소하는 거 있고 불기소하는 거 있을 거잖아요. 기소하면은 기소했다고 또 고소인, 고발인한테 통지하고 피의자한테는 기소했다고 통지할 필요 없겠죠.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니까 피의자한테 피고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불기소했을 경우에도 고소인 고발인한테 통지하고 피해자한테는 뭐 신청을 하면 통지하는 규정이 있고
무조건 통지하지는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는 기소하면 통지하지 않지만 통지하는 건 없지만 법원에서 알려주니까 불기소했을 경우는 피의자한테도 통지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법경찰관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제 검찰에서 기록이 검찰로 안 가니까는 검찰에서는 통지를 해줄 수가 없겠죠. 기록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제는 경찰에서 해줘야 되겠죠.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해가지고, 야, 니네 사건, 고소고발한 사건, 네가 피해본 사건을 검찰청으로 안 보낸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해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또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면은 고소인, 고발인은 뭐래요? 항고를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불복하면은 검사가 이렇게 불기소 처분한 거에 대해서 그걸 불기소 그 이유 고지서라든지 이런 걸 떼보고 쭉 읽어보고, 그래, 맞아, 검사 말이 맞네. 그러면 그냥 그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난 억울한데, 그러면 이제 검찰청법에 따라서 항고를 해요. 항고라는 절차를 해가지고 불복한다는 절차죠. 그걸 해가지고 이제 기록이 고등검찰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에서도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단계를 마련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고소고발인이 자기 사건 불기소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해가지고 끝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제기 할 수 없으면은 그 검찰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거죠. 해가지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경찰서장이죠,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이렇게 이제 경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해가지고 끝냈는데, 그럴 경우에 거기에 이의 신청하면은 그냥 그대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고소고발인,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또 대부분 해버리면은 또 기록이 검찰청으로 가는 거는 또 마찬가지가 돼버리네요. 그 검찰청 창고가 좀 빌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도 않네. 이거 보면은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해가지고 다시 또 사건이 검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또 절차. 어디나 다 불복 절차는 마련해 놔야겠죠. 뭐 창고가 좁던 남던 그렇게 해야 되겠지. 불복 절차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절차를 여기다 마련해 놨습니다. 자,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함 해서, 여기서 이것은 이제 아까 그 불기소하는 기록들도 그 사건들도 검사한테 보내고 검사가 90일 이내에 돌려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다 그때 이제 검토해보겠죠. 그래갖고 이것이 송치하지 않는 것이 불기소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문서를 명시해가지고 사법경찰관한테 이거 다시 조사해봐 그러면은, 경찰은 정당한 이유나 이런 거 없이, 여기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런 문구가 빠져있죠. 다시 조사해봐 하면은 다시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한다. 이렇게 재수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음. 이거는 또 무슨 소리야 이게. 여기 특별사법경찰관이죠. 일반 경찰은 이 내용을 삭제해버린 거죠. 이 내용을 삭제했는데 특별사법경찰관한테도 이걸 삭제해버리려니까는, 특별사법경찰은 아직 경찰이나 검찰은 들어올 때부터 수사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평생을 수사만 하고 있는 수사관들이 많죠. 수사 부서가 수사하지 않는 부서보다 더 많죠. 훨씬 많죠. 그래가지고 다 그냥 수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되는데, 특별사법경찰은 일반 행정 업무 하다가 전혀 분야가 다른 수사 업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특별사법경찰 중에서도 철도경찰 이런 데는 처음부터 경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 철도경찰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대부분 다 일반 행정 업무 하다가 경찰 업무, 사법경찰 업무도 하고 다시 또 일반 행정 업무로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그 일반 경찰, 검찰에 비해서는 전문성이 좀 그 미비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지휘 없이 그 일반 경찰처럼 송치할 때까지 지휘 없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특별사법 경찰 자체도 힘들어할 거고 이걸 지휘받지만 이래버리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좀 그 힘들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수사지를 없애는 그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그래가지고 특별사법경찰도 우리는 무슨 변화가 있지 그런데 그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다 이전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여 증거를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또 커다란 변화가 검사 측에서 보면 이제 이게 커다란 변화가 생긴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여 증거를 할 수 있으면 이러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 개정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 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해가지고 1항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해서 이제 검사가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서 법정에다 증거를 제출했어요.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 개정 이전에는 어떻게 증거를 쳐줬냐면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해가지고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는 것은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 이 사람이 조사받고 열람하고 그리고 이제 서명 날인하고 간인도 하고 수사과정 확인서도 쓰고 뭐 이렇게 작성했고 그 수사관이 해서 그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는 절차가 다 형식적으로 다 맞게 됐다는 거예요. 읽어보고 서명 날인하고 간인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맞게 됐고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 해가지고 피의자 신문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됐다는 것은 내가 말한 그대로 기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어. 내가 취미가 뭐야? 예를 들어가지고 취미가 뭐야? 배드민턴입니다. 그러면은 배드민턴이라고 조서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술한 내용과 똑같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이건 법정이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래서 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피고인 해서 법정에 수사할 때 피의자였죠. 피고인, 네가 검사한테 조사받은 이 피의자 신문조서 네가 제대로 읽어보고 서명 날인 간인한 거 맞아? 그럼 피고인이 예 맞습니다. 그러고 네가 말한 그대로 돼 있어? 네가 배드민턴이라고 진술했어 이거? 그러니까 예 내가 배드민턴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조서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뒤에 뭐 이렇게 특신 사항이 여기 있지만 아무튼 다 해당됐다고 치고 해가지고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돼 있어. 그러면은 배드민턴이라고 그랬구나. 그런데 진짜 조서에도 배드민턴이라고 돼 있네. 그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증거를 친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이 친구가 그 피고인이 그런데 판사님 내가 배드민턴이라고 얘기했는데 말한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배드민턴이 아니라 탁구였어요. 이렇게 하면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배드민턴이라 취미가 뭐냐고 물어봐서 내가 배드민턴이 취미라고 얘기해서 조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건 맞는데 사실은 나는 배드민턴이 아니라 탁구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조서는 꽝이 된다는 소리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 배드민턴이라 된 거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래버리니까는 그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럼 완전히 황당해지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개정하기 전에는 판사님 저 배드민턴이 아니라 탁구예요. 그래도 판사가 야 인마 네가 얌마가 아니라 이제 야 네가 배드민턴이라고 말한 대로 돼 있다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가 탁구라고 주장해도 그거는 안 믿어줄 거야. 그거는 소용없어요. 그리고 네가 배드민턴이라고 한 게 조서에 그냥 배드민턴으로 돼 있으니까는 나는 그걸 증거로 쓸래 해가지고 증거를 쳐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정된 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판사님 배드민턴이 아니라 탁구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검사 조서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증거를 안 쳐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사를 아무리 많이 해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뻥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다시 또 조사하듯이 이렇게 되는 직접 심리주의, 공판 중심주의로 완전히 가버리는, 진짜 더 가버리는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적응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그래서 그 사이에 시행되기 전에 그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것은 2022년인가 이렇게 그 개정 형사소법은 이제 곧 그 개정대로 시행할 텐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적 여유를 더 두기로 했다.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죠. 여기까지 이제 법제처에서 그 개정 배경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해 놓은 거예요. 이게 국가법률정보센터 제정 개정 이유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조문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